네. 이제 10시 모닝스쿨 하기 전에 제가 인사 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BS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세찬 아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항상 모닝스쿨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 저도 이게 줌으로 촬영 참여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선맞이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선맞이라 그런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강의를 하는 거랑 또 선맞이 할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풀어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게 줌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보통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날씨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네, 뭐 하셨어요, 승호 사장님은? 아, 어머니 보고 오시고 요한 사장님은? 아, 두 분의 어머니가 같으세요? 아, 같으세요? 아, 어머니. 어떻게 어머님을 똑같이 보셨네? 아, 같은 분을 보신 거죠? 아, 따로따로? 아, 전 순간 같은 어머니를 미팅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아까 경민 사장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등산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도 막 산 좋아하세요, 혹시? 산 가면은 지금이 한창 피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런 등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자제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 그 뭐죠 산악회가 세 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 개라고 하길래 왜 세 개인가 했거든요. 보통 산악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산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예전이었죠. 그 1년의 계획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산악회 모임할 때. 그래서 1월 달에는 어디 가고 2월 달에 어디 가고 하면서 쫙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들으면서 저는 원래 그거 듣기 전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 가자.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 여행 경비며 뭐 차 대절하는 거 1년의 계획을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어디가 좋고 겨울에는 어디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 등산도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 지난달이죠. 그 저희 그 같은 팀원분이랑 해가지고 천안을 갔었어요. 천안에 광덕산이 있는데 광덕산이랑 같이 뭐 승현 스포더님, 뭐 경민 사장님 해가지고 뭐 주희 사장님 또 명수 사장님까지 해가지고 갔었어요. 광덕산을 갔다 와서 어떤 생각 날까요? 등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그렇죠 막걸리. 그래서 보면 등산 밑에 보면은 다 막걸리 집 있지 않나요? 아니면 등산에 아니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어떠신가요? 그쵸 맛있고 막 시원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라면도 막 끓이시더라고요. 일부러 포트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하산하고 했었을 때 진짜 막 막걸리가 한 잔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제가 술을 마셔버리면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프리는 아니지만 그때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술이 문제긴 하지만 그때 너무 막 체력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등산 체절이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팅 다니기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뭐 저도 미팅 다녔을 때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그곳 지역을 미팅 갔다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처 산책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이왕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갔어요. 부산 가면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해운대, 뭐 광안리, 밀면, 서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밀면, 서면? 근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다음 스케줄이 빠듯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이왕이면 맛집이라던가 또 저희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뭐 사진 찰칵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봤을 때 쟤는 뭐 진짜 동해본 쪽 서해본 쪽 홍길동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추억이 쌓이잖아요. 또 미팅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파트너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그때 뭐 먹었던 거, 그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갔던 거, 막 이러는 것들
생각이 나서 오히려 더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즐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닝스쿨 해주실 고순명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도 저도 미팅을 같이 많이 다녔어요. 뭐 대구든 부산이든 항상 같이 갈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고순명 스폰서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유쾌하시고 위트 있으시고 여기서 정적이 흐르면 안 됩니다. 네. 아, 돈이 많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부티가 있어 보이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기공자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수명 스폰서님 봤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을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항상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때 여성분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공감을 안 하시죠, 다들? 공감을 안 하시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도 고수명 스폰서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사람들 대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그 정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저도 지방 미팅 갔을 때 때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 고객도 없는데 또 파트너분이 또 아 저 뭐 바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아 이걸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고수명 스폰서님은 지방 미팅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파트너와 관계십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그 관계시 때문에 간다 이런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보면은 정말 저희 스폰서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노하우도 많으시고 실질적인 경험 또 유쾌하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게 거기 때문에 저도 롤모델로 고승명 스폰서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승명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경청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이번 한 주도 뭔가 뜻깊게 여러분들의 계획한 바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고순명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어, 제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냉정하게 또 얘기할 것도 얘기해 줘야죠, 그죠? 근데 인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기는 재밌게 노는데 딱 끝나잖아요. 여자분들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잘생겨야 돼. 유머는 필요가 없어. 그럼 나이가 먹으면 유머가 중요할까요? 잘생긴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유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안 놀아주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들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성분들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가끔 드라마를 보면 항상 백마탄 왕자가 어떻습니까? 가끔 그 우리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잖아요. 혹시 그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돼요. 그런 케이스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대기업 오너의 자제분과 친구가 결혼하신 분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손 내리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 보니까 모든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경제 기사를 듣고 있는데 요즘에 안 올라가는 게 없대요. 뭐 구리값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철강가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간대요. 곡물까지 시작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댓글 나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다 올려주는데 월급 안 올려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 놈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뭔 뜻이냐면 완벽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누구의 선택일까요? 내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습니까? 국가를 원망하고 내 주변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매일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듣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이 즐거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그 저번에 모닝스쿨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을 올해 제가 생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맘먹었던 게 뭐냐면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2030년도까지 제 목표가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2030년도가 되잖아요. 뭐 구루장님이 저를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완벽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경제적인 자유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적인 자유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뇌가 움직인다. 똑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스펙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나 이만의 학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얼마 줄 수 있어? 저희 형이 공기업 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형하고 구정 때도 못 만났어요. 왜냐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그 뭐 거리 제한인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저희 형님 집이 광교예요. 저희 집 수지고 걸어서 25분이면 가고 차 타고 가면 5분이면 갑니다. 근데 그때 못 만났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아들하고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요. MTB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광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저희 형은 어떻습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안마의자 산다고 같이 형수랑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나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데. 나 갤러리아에 있는데. 야, 우리 저녁이나 한 끼 먹을래? 뭐 저녁 먹지 않은데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형이 살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저는 얘기를 했는데 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형 어때 요즘에 했더니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카들이 벌써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우리 큰 조카도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취업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가 있냐면 큰 조카가 먼저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조카가 거기를 물려받았어. 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조카가 이제 갔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머시매가 하나 있는데, 솔직히 못 물어봤어요. 그냥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원했던 거냐면 부산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왜 부산대학교? 부산이 국제무역 도시로 지정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 거기 어떤 부산대학교에 가게 되면 금융권의 혜택이 되게 세대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저도 몰랐어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동국대를 갔다 하더라고요. 동국대는 인서울이니까 나름 잘한 건데 자기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알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다가 형한테 형, 연우는 무슨 알바에?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던 거냐면 큰 조카가 편의점 알바를 하니 두 번째 조카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세 번째 조카 역시도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굳이 그걸 갖다가 편의점 알바를 물려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취업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시 대가족이 되랬다. 우리 형 말 옮기자면 다시 대가족이 돼버렸다. 형 무슨 말이야? 지금은 핵가족인 듯 하지만 아니 대가족이다. 우리 한때 캥거루족 아시죠? 그잖아요. 캥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습니까? 내 부모한테 기거해서 사버리는. 근데 결국에 어떠냐면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취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티오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고맙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자체가 편의점 알바는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형네 집이 다시 강교라고 했지만 거기 가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대요. 우리 형이 지금 이제 그 격일 근무거든요. 하루 출근하고 하루 쉬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낮 때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그럼 평균 그 아파트 시세가 한 14억, 15억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14억,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제가 옛날에 판교 얘기했죠? 판교에 어떻습니까? 가게 되면 아침에 셔틀버스를 하는 게 뭐라고요? 엄마 아빠의 스포츠카야. 진짜 아침에 딱 하면 좋은 스포츠카 쫙 서 있대요. 한 번은 여러분 직방 TV라고 아십니까? 직방? 아나요? 아 미치겠네. 좀 봐. 직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그 부동산 프로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 애널이 궁금한 거야. 아니 이 시간에 지금 코로나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30대 가장과 사람들이 회사는 나가지 않고 아침에 아들이 셔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애널이 가갖고 아니 도대체 이 나이 때 판교도 어떻습니까? 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스포츠카를 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이 셔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거냐면 판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이버 벤처타워잖아요. 그죠? 정말 그때 붐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이라는 그걸 좀 해서 쉽게 말해 젊은 나이 때 부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형도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봤는데 부부인데 둘 다 일을 안 나가. 애를 데리고 맨날 돌아다녀요. 그럼 뭔 뜻이겠습니까? 그만큼의 부의 축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부의 축적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능력입니다.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가끔 그런 말 했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가난만큼은 물려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저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하고 이제 그 동네 수준을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부부였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네가 보기에는 월 1억 모으는 게 연애 1억 모으는 게 쉬울 거 아니야 어려울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연애 1억씩 모으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나보다 어떻습니까? 동등한 입장의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뭉친다. 그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봐야 되고 더 멋있는 사람을 봐야 되고 동경을 해야 돼요. 알겠지만 요즘은 돈은 뭡니까? 인격이 돼버렸고 돈은 뭡니까? 어떤 부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한번 내 대구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옆에 보면 항상 그 지방을 가면 이제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 항상 그 신세계백화점 거기와 그 KTX 역사 사이에 입구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올라오는 시간이 평일 때 9시나 한 10시 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신기한 일이 뭐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그 텐트 같은 의자를 깔고 그 안에 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등산용 캠핑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통 한 2, 30명이 항상 줄을 서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그건가? 명품 같은 거 대신 사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재테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은 그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 줄 테니까 이번에 신상 몇 개 들어올 거니까 그거 꼭 구매해 주세요. 그러면 아시죠? 먼저 주문을 쓴 대로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내가 먼저 결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참, 내 이번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참 이 명품이라는 브랜드들이 갖고 싶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희소성이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만약에 작년에 보니까 A라는 백이 에르메스 백이 100개가 팔렸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100개 이상을 만들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개 이하를 만듭니다. 뭐냐면 원래대로는 100개를 갖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70개에서 80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기 현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대를 끌어올려도 어떻게 된다? 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 한 번도 명품값 떨어져 본 적이 있다 없다. 떨어진 브랜드도 있지만 거의 다수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중요한 건 아침에 눈 뜨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진짜 긍정적인 많이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눈 뜨자마자 저는 항상 얘기했죠.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5번을 외치고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외칠까요?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내가 또 뭘 하겠습니까? 자기적에는 뭔 생각한다고요? 너무 잘 되고 있다. 내일 하루도 나 스폰서님 파트너님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그 생각을 잔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내일 눈을 떠줄 거예요. 그럼 내일 내가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어떤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 맞나요? 안 맞나요? 두 번째,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내 스폰서님들은 행복하다는 뜻입니까? 불행하다는 뜻입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문인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월요일 시작하는데 아무런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나온 거야.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 사회 좋았던 게 뭐였다고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내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를 눈 감았을 때 이야기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되는 사람인가요? 다들 너무 시켜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스폰서가 나오라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제 꿈이란 게 있어요. 저는 진짜 딱 2030년도가 됐을 때 저는 제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2015년도까지 지금 25년도까지 제 꿈은 뭐였냐면 원래 5개의 가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안정적인 인쇄 소득을 찾는 걸 제가 원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바꿨습니다. 저는 정확히 15년도까지 제 목표는 뭐냐면 임대 소득이 5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살 거예요. 그럼 임대 사업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500만 원 정도의 임대비가 나오려면 얼마짜리 물건이 있어야 된다? 10억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대요. 건물은 은행 금리의 5%를 생각한답니다. 10억이면 5%면 얼마야? 500인가요? 5천 아닌가요? 그럼 1년이면 야, 내가 10억 정도를 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500 정도를 벌 수가 있다. 제 2030년도까지 꿈이 뭔지 아세요? 상가 오피스텔 플러스 저는 전원주택지를 짓는 거예요. 그럼 2030년도 이후는 뭘까요? 저는 노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상위 5%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게 되면 일단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겠죠. 두 번째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 가족이 좋겠죠.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제 밑에 있는 팀원들은 잘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안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내가 잘 돼야 내가 즐겁다. 두 번째 뭐가 즐거웁니까?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밑에 파트너를 성공시키십시오. 나를 성공하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을 성공시키는 데 치중하십시오. 그러면 돈 벌지 말래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성공을 얘기했죠. 이 사회 정말로 진정한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하는 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공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팀원을 성공했을 때, 이하이면 내가 데리고 온 내 직대 파트너를 성공시켰을 때 엄청난 부의 축적이 됩니다. 왠지 아시죠? 매칭 수당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 아닌가요? 내 밑에 있는 팀원을 누군가 내가 데리고 온 내 파트너를 성공시켰더니 나한테 40% 매칭이 들어와. 내 밑에 있는 팀원이 5천만 원을 받았더니 나한테 2천만 원이 들어와. 이런 사람이 10명이야. 나한테 2억이 들어와. 한 달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지만 그 1억이란 돈 한 달에 벌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월 1억 보신 분들 많나요? 저는 제 주변에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월 얼마를 받고 시작했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김연아 선수를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연아야 너는 꿈이 뭐야? 저는 꼭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10년 후 2010년도 때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피겨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매일처럼 타야 된대요. 피겨를 벗는 시간이 1년에 시간상 보니까 며칠도 안 되던데요. 우리 옛날에 그 봤나요? 2개의 발이, 저는 과거에 그 기억이 나요. 2개의 발이 나왔어요. 이건 한 발은 여성분의 발이었고 한 발은 누구였습니까? 남자만의 발이었어요. 둘 다 발이 어떻습니까? 정말 못생기고 다 부러졌어요. 한쪽은 누구였습니까? 박지선 선수. 한쪽은 누구였습니까? 발레리나였나요? 그런가 봐. 그러면 나 김연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때고 싶으냐? 자기는 피겨가 자기한테 생명줄이잖아요. 그걸 던져버리고 싶대요. 창문 받고 진짜 던져버리고 야씨 나 안 해. 정말 이러고 싶었대요. 정말 힘들었을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오늘 스케이트장이 불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매일처럼 눈 떠서 그 사람 피겨를 실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이 하는 빙상 스케이트 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음 상태가 완전 일본하고는 차이가 있대요. 정말 한국 빙은 어떻습니까? 이 피겨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랍니다, 빙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케이트 타다가 땀이 난다는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타는지 알겠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대요. 조금만 어떻습니까? 피겨를 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몸에서 땀이 난대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몸에 무리가 없겠죠. 다시 어떻습니까? 말이 우리가 뭐 트리플 악셀 돌았을 때 그때 넘어졌을 때 그 아시죠? 얼마나 그 센지 혹시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 배웠을 때 뒤로 떨어졌을 때 엉덩이뼈가 얼마나 아픈지. 저는 그걸 해봤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롤러 스케이트를 탔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잠실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인라인 타고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까지 가요. 딱 631T 앞에 가면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파워에이드 하나 마시고 다시 돌아와요. 재밌어요. 그때는 탔던 이유가 살 빼려고. 뚱뚱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그 선수 역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왔던 일화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의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 아사다마오. 다 아시네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영상을 옮기자 간다 하면 나는 아사다마오 선수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저 선수는 너무 그때 주니어 때죠. 점프를 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하고 높게 뜬다. 그건 탁월한 재능이었겠죠. 나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어떻게 본다고 하면 똑같이 노력하고 들어갔는데 그 선수는 최고의 어떻습니까? 몸값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이름까지 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매일 2인자 3인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시죠? 정말로 꾸준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2010년도에 금메달 땄다 안 땄다? 못 땄어요. 근데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땄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항상 1등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원래 가장 치료하는 곳이 가운데예요. 대략 상위로 올라가는 게 더 쉽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자리는 여유의 공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드린지 아시죠? 분명히 이 사업하다 보면 아까 오세찬 아이비오고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한 번은 초창기 때일 거예요. 전주로 후원을 갔어요. 그 당시 오세찬 사장이 그 미팅을 잡았어요. 전주에. 그 당시 저하고 그룹장님하고 3명의 파트너가 같이 갔어요. 차를 같이 타고 전주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한 명의 파트너가 어떻습니까? 통화를 하더니 수호님 큰일 났습니다. 왜 했더니 오늘 미팅이 캔슬 났습니다. 왜 했더니 뭐 일이 있어서 그냥 못 오겠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전주를 도착해서 한옥마을 앞으로 오기로 한 고객이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은 못 만나겠대. 저희 한옥마을 지금 다 왔는데요. 저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기분 나빠서 오늘 못 만나겠대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나마 이제 3번째 고객이 그때 오세찬 사장님의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와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얼마? 29만 7천 원. 커피 그 당시 때 황사라 커피 6박스를 사줬던 것 같아요. 봐세요. 3명이 갔고 5명이 갔잖아요. 그분은 고객이 1명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봤을까요? 희망을 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절망을 보실래요? 희망을 보실래요?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 2명이 캔슬한 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 1명이 29만 7천 사인을 했으니 그 사람이 커피를 먹고 효과를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가끔 보면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스폰서와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다.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요. 시작할 때는 긍정적인 대화도 하고 부정적인 대화도 합니다. 때로는 다툼도 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에 헤어져.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얘기했어요. 우리 힘든 산 넘어서야죠.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지 아시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우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힘들대, 어렵대,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징징대는 것도 습관입니다. 힘들게 만나는 것도 습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마웠던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흙수로 태어났거든요. 완벽한 흙수저였습니다. 아니면 그게 저한테 뭡니까? 기본 베이스일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완벽한 흙수저로 태어났거든요. 나는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왜요? 집에 가진 게 없는 건데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내가 만약 우리 집이 부자였다. 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했을 것 같습니까? 저 안 했습니다. 저 안 해요. 저한테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육 듣는 거 좋아요? 매일처럼 출근하는 거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야이씨 이런 얘기 듣기 좋아요?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오지 마세요. 좋아요? 이런 마음 같았으면 야이씨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러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해요? 고객님 알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 보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좋으세요? 저 싫어요. 싫다고요. 근데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일로 성공하려고 맘 먹었으니까요. 왜 성공하려고 맘 먹었냐고요? 하나예요. 내가 가진 거 없으니 내 몸빵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직장을 댕겨봤자 305년 버는 건 정해져 있고 이 사업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 사업성 들었을 때 정말로 말처럼만 된다 간다 하면 이 사업 내 인생 한번 뒤바꿔 놓을 수도 있겠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자며요. 여러분 이 사업의 기본은 노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입 다물라. 가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갔어. 사장님 팩트만 얘기하세요. 무슨 팩트만 얘기해 줄까요? 사장님 30분만 얘기하세요. 20분만 저 시간 없어요. 20분만 얘기하세요.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분 만에 2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어디서 나에게 어떻게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오뚜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뚜기 아시죠? 대가리 탁 때리면 어떻게 아십니까? 막 흔들려요. 띵동 띵동 다시 딱 서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잡초 같은 사업가가 돼야 돼요. 잡초 뽑아냅니다. 또 나요 안 나요? 또 뽑아냅니다.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근성이에요. 개근성. 우리는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해야죠. 알겠지만 결국엔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거죠. 나랑 같이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해야 어떻습니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을 2번 하실 건데 우리 첫 번째 화이팅은 우리 김민정 아이브윤 씨거든요. 우리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S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아이비오입니다.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 세톡스 열심히 하고 좀 10일차거든요. 근데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좋네요. 이제 좀 더 예뻐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STP 강의도 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좀 이제 20대 초반부터 해서 그런가 오늘 좀 고수명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좀 많이 현타가 왔어요. 이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되게 태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근데 그런 사람도 맨날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 긍정적이셨습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제가 속으로 죄송 아침에 너무 화났거든요. 눈이 안 떠진다면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막 이 사업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고 막 결정했던 그게 진짜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올린 것처럼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일어나 이런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사업하러 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뭔가 그것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넥터 사업을 왜 시작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머니스쿨을 들으면서. 사실 막 욕심이 엄청 많거나 뭔가 뭐 사고 싶고 명품에 관심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늘 바랬던 게 그냥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리고 돈 가지고 쪼잔해진 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엠빵 해야 되고 그 나도 엠빵 할 때 나한테 12,350원씩 보내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350원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눠서 그런 걸로 의가 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성격이 약간 그냥 나한테 12,000원씩만 줘. 그러니까 뒤에 거 떼고 해서 상관없는데 누구는 그거 다 세세하게 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분 상하고 할 일인가? 이게 너무 싫기도 하고 약간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라면은 그냥 3,000원인데 떡라면 이런 건 3,500원 하고 그러잖아요. 그 500원 때문에 너무 망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사소한 것도 고민하기 싫어서 취업을 먼저 했었고 대학을 안 가고 LG를 다녔던 건데 더 나은 거를 찾고 네트워크를 시작했던 거를 뭔가 상기시키는 좀 시간이 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여유가 생기면 좋지만 이왕이면 좀 걱정 없는 내일 그냥 눈 떴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라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사실 30대 초반에 와도 대박이잖아요. 제가 20대 후반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초반만 돼도 솔직히 저는 성공한 이상의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행히 제가 잠깐 뭐 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저희 파트너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후기도 이제 SNS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주문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코칭을 열심히 하고 있는 파트너를 보면서도 역시 뭔가 함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에 좀 든든함을 느끼면서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고수미 사연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공을 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제가 성공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새삼 다시 좀 감사하는 걸 좀 느끼게 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스폰서님 너무 감사하고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는 파트너도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처음 결정했던 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었는데 나 화이팅인지 몰라 뭐라고 하시길래 뭔 일이나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똑같잖아요, 그죠? 끝냈을 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끝에 갔을 때 서로가 긍정적인 얘기를 끊는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천사와 악마가 양쪽에 있어요. 악마는 뭐라고 합니까? 야, 열심히 안 해도 돼. 너니까 열심히 했잖아. 좀 쉬어. 네가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돼. 오늘은 놀아도 좀 돼. 좀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늘도 힘들게 우리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해야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방을 왔다 갔다 하든 서울에 있는 지사에 출근을 하든 또 다른 지역에 또 후원 미팅을 가든 항상 생각하는 거 뭐냐면 오케이 오늘 하루만 결국에 이 사업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명의 인연이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희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2대1은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루짱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듣다 보니까 지금 저번 주가 첫 번째 주였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또 까먹으셨어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계획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요즘에 보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목표는 누구부터 설정해야 됩니까? 나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 나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그렇게 목표가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뭐 그럼 행동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먼저 아시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행동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동에서 세 가지의 공부예요. 첫 번째 뭐 공부해야 돼요? 머리 공부해야 됩니다. 엔제타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케팅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머리 공부를 먼저 하십니까? 유튜브를 듣든 지금 줌 미팅에 들어오든 계속해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의 익숙함이거든요. 뭔 뜻이냐면 내가 교육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게 남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결국엔 시간 속에 보잖아요. 교육을 잘 들었던 사람하고 안 들었던 사람 어떻습니까? 뭔가 일을 풀어갈 때 다릅니다. 나도 머릿속에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찌꺼기라는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가사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따라 부르고 있다?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익숙해 능숙이네, 능숙. 능숙 다음에 성숙이네. 그럼 내가 능숙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머리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마케팅. 지금은 스폰서님이 풀어주시죠. 그죠? 결국엔 내가 풀어야 돼요. 인바디. 결국엔 누가 지켜줍니까? 내 스폰서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 흘러가면 뭐가 됩니까? 셀프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우리 셀톡스 원리의 설명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건 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저 역시도 머리 공부를 맨날처럼 해요. 제가 또 오늘 또 오면서 또 뭘 봤냐면 저번에 유한근 사장님이 BSA 때 유해석 씨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10년 동안 뭐였습니까? 이름을 잊고 코미디언인데 이렇다의 프로에 나가서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뭐라 합니까? 유재석 씨가 국민의 씨잖아요. 그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그 하나가 기회가 나요. 다른 건 기회가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온다고 하면 나한테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저는 그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든 잘 되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이 저희한테 한 명이지 않을까요? 1이 있어야 2가 있는 거고요. 2가 있어야 3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다? 11이다.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뭐다? 11이다.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원리란 게 한 번 있잖아요. 불 붙기 시작하잖아요. 배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배가의 원리.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그룹장님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다이아몬드 사업자들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조직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저 사람 원래부터 다이아몬드였을 거야. 저는 원래부터 블루 다이아몬드였을 거야. 저는 원래부터 크라운 다이아몬드였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그룹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 브론즈 떴던 거 알고 있거든요. 실버 가시고 골드 가시고 풀티 가시고 저 성장하는 모습 다 봤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룹장님 같은 경우 솔직히 저한테 힘든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가끔 일은 보였습니다. 99%는 긍정이었어요. 자기 관리를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어 한들 내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는 독이 되겠습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부정적이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매일처럼 어떤 분들을 보잖아요. 무의식 중에 안 되는 말 툭툭툭
툭 내뱉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아까 고마웠던 게 뭐냐면 항상 힘들었지만 저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수명아, 잘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돈 좀 줘. 돈 없는데. 우리 엄마 주특기. 야, 이 썩을 놈아. 약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엄마 갖다 팔아라. 누가 우리 엄마를 사갑니까? 우리 아빠니까 사왔지. 맞습니까? 그죠? 사온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한 건데 웃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뭔 뜻이에요? 엄마 갖다 팔아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그 몇십만 원도 아니에요. 몇만 원 달라는 건데 그 돈이 없어서 엄마 갖다 팔으래.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힘든 모습을 저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그 영화를 보니까 어린이날 해가지고 패밀리 크루즈인가요?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게 동굴족이 있어요. 미개인들이죠. 근데 새로운 그 신세를 갔는데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깨버립니다. 왜 깬지 아세요? 괴물 나온 줄 알고 깨버려. 놀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웃는다 안 웃는다? 절대로 웃지 않는다. 내가 매일처럼 인상 쓰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나오겠어요? 내가 매일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매일처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다, 지방을 왔다 갈 때 희망을 싣습니까? 아니면 절망을 싣습니까? 소피노자가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할지 뭐라 하겠다? 한 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건 내일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앞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재석 씨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고 열심히 했던 건 뭐였습니까? 꾸준함이었어요. 요즘에 그 프로에 보면은 놀면 뭐하니 혹시 아십니까? 놀면 뭐하니 지금 유아홍가 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면 팀끼리 찢어가지고 새롭게 트레이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놀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재석 씨는 그냥 가도 돼요. 자기 분량은 끝났어. 그 4명에서 팀을 구성해서 서로가 곡을 짜고 연습을 해야 돼. 그 시간이 몇 시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재석아 너 가도 됐는데 너 왜 안 갔어? 야, 그러면서 그때 유재석 씨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는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 컨디션이 잘 돼도 절대로 변화하겠다 안 변화하겠다? 변화하지 않겠다. 그러면 최고 중요했던 건 뭡니까? 김연아 선수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건 뭐였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유재석 씨 봅시다. 10년 동안 무용했어요. 동기는 누구였습니까? 남희석. 누구였어요? 누구? 김영만. 또 누굽니까? 김국진. 박수홍. 내노란 스타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얘기 비아냥거리는 말이. 야, 너 코미디언이라며. 너 방송인이라며. 너는 왜 TV에 안 나와? 얼마나 그게 상처였겠습니까? 또 뭐였습니까? 심지어는 뭐라 했다고 그래요? 자기 동기들이 나왔을 때 그 TV를 나오잖아요. 그럼 꺼버렸대요. 보고 싶지가 않았대요. 자기가 친구인데 코미디언이 아니었으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방송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9년, 10년 됐을 때 에이씨 나 안 돼. 나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했으면 지금은 유재석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슬픈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큰 무대를 나갔을 때 첫 번째 배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스케이트 끊는 것부터 배웠대요. 뭔 뜻이냐면 한국에는 코치가 스케이트 끈 매는 법부터가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사업 어떻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엇나갑니다. 이 사업은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나부터 시작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팀이 성장하는 것도 내 탓이고 내 팀이 선당하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탓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회사가 문제예요. 제품이 문제예요. 마케팅이 문제예요. 우리 스폰서가 문제예요. 파트너가 문제예요.
똑같은 아이템 가지고 똑같은 마케팅 가지고 똑같은 멤버십 가지고 똑같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쪽은 20.2% 주는 게 아니라 25.8% 줘요? 부럽다. 그 마케팅 아니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김민정 아이면 열심히 하시는데 어차피 긍정적으로 산 거 알아요. 눈 뜨기 힘듭니다. 사람이 가장 꾸준한 게 힘들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능숙해지는 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만드시라. 우리 큰 박수 쳐주십시오. 이번엔 그 지방팀에서 우리 이승진 아이비오님이 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성명현 아이비오님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구나. 제가 인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줌 나올 때 보면 사진이 노출되는 게 이렇게 한 줄씩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전체적으로 노출해 나가는데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런 거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이고 한 아이의 또 엄마이기도 합니다.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언니다. 예? 우리 생각 우리 큰 박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승자님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준비됐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적어왔거든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승진 IBO입니다. 오늘 고수명 스폰서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비 오는 아침에 지금 제가 다짐을 말하는데 지금 위에 추가 주문 문자가 지금 오고 있어서 기분 너무 좋아요. 엔젝터를 만나 사업한 지 벌써 2해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인간관계도 새로 정리하게 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네트워크 사업이 좋은 사람을 많이 담아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더더욱 사람의 인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트워크는 재미가 정말 재미있지만 그만큼 엄청 힘들기도 합니다. 원래 잔잔한 물결은 파도를 치지가 않죠.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머무는 사람은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한다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저의 파트너, 저의 스폰서님, 올리비아 스폰서님, 기대하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행사가 많지요. 관계십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새로운 비전과 첫 열정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고요. 이제껏 판매했던 고객들 위주로 명단을 다시 작성하여 5월에 안부 문자로 다시 한번 컨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7월은 다이어트 시장의 황금기입니다. 5월 달에 다시 열심히 해서 기반을 다져서 6월달, 7월달 힘차게 날개짓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승급 스피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멋진 엄마, 아내와 딸이 되고 싶은 이승진 아비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근데 잘 갔다 오셨어요? 네. 남편하고 안 싸웠죠? 아니, 사이좋게 갔다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대구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혹시 싸웠는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승진 아이비오도 열심히 하시는데 엄마예요. 2 아이의 엄마고 근데 되게 제가 감동감 먹었던 게 첫 번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승진 아이비오가 원래 좀 체격이 좋으셨어요. 근데 살을 뺐는데 원래 아들내미들이 엄마랑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습니까? 엄마 옆에 와가지고 아이가 자더래. 그래서 우리 엄마 이쁘다고. 엄마 이뻐. 자랑하고 우리 엄마야.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초등학생들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엄마라고 자랑해요. 문이 안 이쁘게 오면은 다음부터 이쁘게 오라 그래요. 엄마 왜 이래 창피하게? 이쁘게 와. 제가 좀 머리가 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한테 말한다. 아빠 그 머리 모자 벗어버린다. 그 뭐라 하세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 말 잘 들을게. 그러다 왜냐면 지나가다가 친구들 만나면 자기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 아빠. 그러면 큰일 난다 했던 얘기가 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이 그 용돈을 좀 버나봐요. 용돈이라고 할까요? 돈을 아껴가지고 하루는 열심히 후원을 끝나고 밤 늦게 들어갔더니 아이가 치킨 한 쪽을 튀겨갖고 와가지고 엄마 고생 많았어 이 치킨 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휴먼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내 남자와 내 여자와 가정을 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 이승진 아이보님 결혼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안 보여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또 가셔버린 거 아니야 벌써? 열어주세요. 네, 이승님 결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파트너가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든든한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지금 밑에 자기 지대 파트로 붙어 있거든요. 최고의 이게 아시죠? 스폰서의 페이를 파트너는 볼 수 없으나 스폰서는 파트너의 페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매칭이 나한테 올라온다. 지금 대시적 같은 경우에는 잘 되셔가지고 남편분이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접을 줘서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여기 그거예요. 똑같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결혼을 했어. 결혼은 안 좋은 거야. 그럼 다 부정적인 생각한다? 근데 뭘 하겠습니까? 결혼은 좋은 거예요. 저게 최고의 파트너예요. 저한테 최고의 어떻습니까? 동무이자 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파트너가 없으면 일단 한 명씩은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럼 파트너는 생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이승진 아이비오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은 뭐라 하겠습니까? 가족의 달. 가정의 달. 또 뭐였습니까? 관계 시작하기 좋은 달. 6월 7월을 뭐라 하겠습니까?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달. 정말 그 부분 잘 설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라고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해야 되고 익숙함이 능숙해지면 우리 뭐라 할 수가 있지? 성숙해야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머리 공부,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몸 공부라고 하죠, 몸. 몸 공부. 그 몸이 뭔지 아시죠? 지방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희 사업이 처음에는 재밌죠. 부산 가면 내가 첫 번째 먹었던 게 돼지국밥. 저는 부산 가서 돼지국밥을 처음 먹었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서면에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이 뭔지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먹고 제가 와우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랬을까요? 그저 그렇더라.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 가면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고사리 육개장. 그 집은 제주도 가면 꼭 들리고 싶어요. 꼭 가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동네 자그마한 횟집인데 쥐치조림과 쥐치회가 있어요. 그 집 참 맛있었고 하나를 더 본다 가면 그 우도인가요? 우도에 가면 횟집이 하나 있어요. 참 그 집도 어떻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냐면 현지 거기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몸 공부를 한 거예요. 제주도 가보고 지방도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찐방 가가지고 정말 잡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찐방에 자다가 제가 뒷목 잡은 얘기했죠. 정말 있잖아요. 그날 술 한잔 먹고 찐방을 갔는데 뒷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양목을 누가 딱 잡았어요. 목이 움직이질 않아요. 뒷목 잡고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옆에 제 허재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강부터 생기세요. 제가 그때 플래티넘 직급자였거든요. 저는 풀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 모텔 가고 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찐방 가서 잤어요. 왜냐면 그 2만 원, 한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돈 갖다 어떻게 합니까? 찐방으로 가면 4일 동안 묵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못 쓰겠는 거야. 근데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뒷목 잡은 후부터 저는 절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다 가는 수가 있구나. 그 제가 그래서 부산에도 집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그때가 이제 몸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주 가다가 노. 제주도 갔는데 사람이 없어. 비행기 타고 갔더니 사람이 없어. 센터에 사람이 없어. 세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몸 공부한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마음 공부해야 돼요.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가 뭔지 아시죠? 때로는 내 파트너가 나한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스폰서가 나에게 찢는 얘기 할 수도 있고, 고객이 나한테 싫은 얘기 할 수도 있고, 나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제품 먹었더니 되게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누가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성공하는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업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고 나가면 주변부터 탓하지 마시고 나부터가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했지만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하십시오. 이걸 꼭 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게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그 공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다이어트를 하신 후에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좀 그런 걸 좀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게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연령층마다 해가지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이 제품을 먹었는데 건강이 좋아지면서 살 빼진 케이스, 갱년기가 왔는데 좋아졌던 케이스, 젊은 아이인데 좋아졌던 케이스,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국에는 빠졌던 케이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책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누군지 아시죠? 유황은 사님 중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면 그걸 최대한 지금 우리가 셀톡스 책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 책자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은 모든 전시에 좀 나올 수 있는 사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근다고 해서 절대 어떻습니까? 이 얼굴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 자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어트 대회를 갖다가 3기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좋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거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인바디 사진 비포 애프터가 좀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좀 각 팀의 스폰서한테 연락을 하신다 해가지고 좀 교육부에 다 같이 교집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까? 긍정이죠? 우리 다 생각하면 오 한번 합시다. 오. 다 긍정이시면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고, 그죠? 우리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가지고 다들 어떻습니까? 원하는 꿈,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 미팅 얘기하시는데 그때 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구루장님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캔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그때 너무 아직까지도 생각하기 싫을 막 그건데 한편으로는 또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스피치 해주신 김민정 사장님이랑 그리고 이승진 사장님한테 이렇게 클렌저를 드릴게요. 김민정 사장님 여기 있으시니까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선정했는데 처음에 그 김민지 사장님 여기 안 계시죠? 줌에 계시길래 김민지 사장님 그 혹시 선택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트리트먼트랑 샴푸가 있거든요. 샴푸를 원한다고 하면 1번을 그 손을 드세요. 1번.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원한다고 하면 2번. 제 얘기 들리시죠? 저 누구랑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을 샴푸랑 린스 이렇게 샴푸랑 린스 중에 어떤 걸 원하세요? 1번 샴푸? 네. 샴푸? 1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지 사장님한테 샴푸를 이렇게 드리고
또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심사숙고했습니다. 예, 이정훈 사장님. 왜요? 아, 그쵸, 그쵸. 아, 그래요? 아, 위에 안 계시죠? 네. 네, 그 이정훈 사장님한테는 저희가 트리트먼트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 아, 이번 주 수요일에 참 어떤 행사가 있으신지 아세요? 그죠, 줌 미팅. 줌 미팅을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9시에? 그래가지고 장욱 사장님이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그 시간 관계상 못 하셔가지고 너무 아쉽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더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9시에 들으시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다 보니까 10시, 11시, 12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꼭 9시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럼 10시에 모닝스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